활용 점정을 찍는 거는 소스 기기인데요. 최대한 끌어내서, 그러니까 분해해서 들려주는 하이엔드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는.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DCS에 대해서 DCS 플래그십부터 로시니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영국 브랜드입니다. 영국 브랜드 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영국의 좀 전반적인 디지털 소스 기기를 잘 만드는 메이커가 제가 꼽을 때는 한 3개 브랜드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DCS, 그 다음에 메리디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린이라는 또 강자가 있습니다. 린은 자신들만의 어떤 그 왕국을 건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DCS나 메리디안하고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하드웨어 제조 브랜드가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음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린에서 나온 CD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이 하드웨어 제조도 하지만 이 하드웨어로 들을 수 있는 소프트 음악, 레코딩을 굉장히 많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린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를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린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린은 원래 CD 시절 이전부터 활동해 왔던 브랜드예요.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그래서 턴테이블도 명기들이 많았죠, 예전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플래그십 LP12 손대기라고 그러죠. 이 LP12는 오디오 역사에서 100대 명기를 뽑으면은 꼭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이 LP12와 더불어서 이제 린 소스 기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CD12가 있습니다. 린 손대기라는 CDP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써보면은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린만의 독보적인 음색이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도 다시 구입해서 듣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피지컬 매체를 재생하는 하드웨어에 온갖 공을 들였던 린이 어느 순간 CD 플레이어 제작을 멈춥니다. 2000년대 중반, 2007년도 이쯤이었는데, 그렇게 공표를 한 이유는 자신들이 이제 CD가 아닌 음원의 시대로 자신들을 발맞춰서 나가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CD를 넘어서는 음질의 플레이어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전혀 사람들이 좀 많이 예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내놓은 제품은 뭐냐면은 일종의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대중화돼서 네트워크 스트리머, 네트워크 플레이어라 하는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하이파이 시스템에서 이 당시만 해도 정말 고해상도의 고음질을 추구해야 되는 이 하이파이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분야에서 네트워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스라든가 외장 스토리지에 있는 음원을 끌어와 가지고 그거를 재생했던 린의 최초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클라이맥스 DS의 음질은 정말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근데 린이 또 굉장히 재밌는 거는 좀 애플과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가 소니나 유니버셜 이런 음반사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애플 뮤직을 만들 테니 여기에 음원을 공급해 달라.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래서 만든 게 아이팟이었거든요. 이 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음원을 다운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자신들이 엄청난 라이브러리 레코딩이 있고, 지금도 계속 녹음해서 자신들의 음반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유통을 하고 있고, 그 대신 플레이어도 우리 거를 구입해서 이 정말 좋은 음악을 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음원 스트리밍과 하드웨어, 이것들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모두 이룩한 흔치 않은 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양립한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2000년대 후반에 이제 클라이맥스 DS를 시작으로 해서 이들은 계속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제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라인업 확장에 나서게 되죠. 그 예로서 뭐 매직이라는 뭐 브랜드 그 모델도 있었고 아큐레이트 뭐 이런 모델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계속 확장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린이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도 같은 모델에 한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서비스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맥스 같은 경우도 DS3 버전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본사에서 또 업그레이드 정책을 상당히 잘 마련해 둬가지고 구형을 쓰던 사람이 신형으로 좀 갈아탈 때 아주 편리하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약간 시대에 맞춰서 좀 더 확장성이 좋은 그리고 성능은 더 앞선 이런 제품군을 발매를 하게 돼요. 기존의 DS에서 이제 DSM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DSM으로 오면서 이들이 그 여러 가지 입출력 단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외부 기기와 연동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좀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매직 DSM, 그 다음에 셀렉트 DSM, 클라이맥스 DSM 총 세 종류입니다. 일단은 매직 DSM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에 뭐 최근에 뭐 캠브리지, 뭐 NAD, 뭐 나임, 뭐 이런 영국이나 뭐 여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가 많이 대중화됐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인티 앰프가 결합한 제품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직 DS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스트리밍 기능은 전부 다 대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이달, 코브즈 뭐 이런 것도 다 대응하고 에어플레이, 블루투스 그리고 룬 인증도 마쳤고요. 그 외에 뭐 튜닝 라디오나 인터넷 라디오도 모두 대응하고요. 그 린에서 인터넷 라디오도 운영하는 거 아시죠? 인터넷 라디오 중에서는 음질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던 입출력 단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포노 쪽에 포노단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앰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부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D 증폭 방식이고 채널당 100W짜리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디지털 입력단 이런 것도 예전에 막 클라이맥스 DS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디지털 입력 단자가 전혀 없어서 좀 불편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매직 DSM 보면은 광, 동축, 그다음에 USB도 비동기 방식 그 USB 입력 단자가 있어서 외부 뭐 트랜스포트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도 용이합니다. 그 외에 뭐 TV와 연결, TV에 HDMI 출력이 있으면 이 제품의 HDMI 입력을 활용하면 이 제품과 연결된 스피커로 좀 더 영화나 뭐 드라마, 스포츠 이런 거 볼 때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최상급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클라이맥스 DSM입니다. 클라이맥스 시리즈는 뭐 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서 거의 뭐 시체말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죠.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뭐 선족격인 모델 클라이맥스 DS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흘러와서 DS3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DSM이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뭐 입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 린에서 나온 그 모델들과 비슷해요. 뭐 아날로그 입력도 있고 뭐 출력 다 구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축, 광, 뭐 USB 입력 모두 대응하고요. 예전 그 클라이맥스 시리즈와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예. 그 다음에 그 독특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린이 DSD 음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졌었는데 DSM 같은 경우는 DSD 256까지 대응을 하고요. 그 외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 뭐 다양하게 다 대응을 하고 인터넷 라디오 대응을 하고요. 다음에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SFP 광 이더넷 단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스트리밍 하다 보면 뒤에 랜 케이블 꼽는 이제 랜 케이블 이더넷 입력단이 있는데 대부분 RJ45 규격의 이더넷 그 단자를 사용하죠. 근데 SFP 이 입력단은 뭐냐면은 광 이더넷입니다. 광 이더넷. 만일 그
허브 같은 거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광 이더넷, 그 이더넷을 이렇게 광 통신으로 해결해서 음질적인 부분에서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마련해 놓은 린의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더 이제 클라이맥스 DSM이 그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DAC 부분이에요. 클라이맥스 DS3 정도, 3까지 그때까지는 얘네들이 자체적인 뭐 FPGA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했지만 DAC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상용 칩셋을 사용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홈오디오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DAC라고 하면은 ESS 테크놀로지의 그 칩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AKM, 뭐 아사히, 카세이, 예, 그쪽에서 만드는 DAC 칩이 거의 이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DS3까지는 아사히 카세이 그 칩셋을 썼었어요. 4497EQ, 예, 레퍼런스급 칩셋을 썼는데, 린이 새로운 그 클라이맥스 DSM 개발하면서 완전히 이걸 갈아엎었습니다. 뭐 그러면 어떤 칩셋으로 갔냐? 이런 직접 칩셋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아예 DAC를 자신들이 그 DAC 서킷 보드를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자신들이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반도체나 이런 거 수급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오디오 메이커,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하이엔드 메이커나 하이파이 메이커들이 상당히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린은 자체적으로 디스크리트 DAC 그 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이 클라이맥스 DSM이 나오기 얼마 전에, 직전에 기존의 그 사용했던 AKM 칩셋을 만드는 아사히 카세이 그 회사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AKM 칩셋을 쓰던 그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좀 곤욕을 겪으면서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다시 재건해가지고 이제 칩셋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 화재가 있기 전에 이미 린은 마치 예견이나 한 듯이 또 이렇게 디스크리트 DAC 서킷 보드를 만들어서 클라이맥스 DSM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DAC의 이름이 오가닉입니다. 오가닉. 이름도 상당히 린의 어떤 음질과 이런 그들의 음악에 대한 철학과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오가닉 DAC가 이제 개발돼서 최상급에 적용되면서 그 하위 라인업에도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순리겠죠. 이 클라이맥스 DSM에 적용되었던 이 오가닉의 수혜를 가장 먼저 맛본 그 제품이 바로 셀렉트 DSM입니다. 이 셀렉트 DSM은 기존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죠. 새로운 버전이 에디션 허브라는 게 뒤에 이름이 붙습니다. 셀렉트 DSM 에디션 허브가 정식 명칭이고요. 이 셀렉트 DSM 같은 경우는 뭐 입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모델들이랑 더 유사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고, 그리고 포노단이 아까 뭐 매직 DSM 얘기했는데 그때는 MM 포노단만 있지만 얘는 또 MM, MC 포노단도 있어요. 예, 그래서 프리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뭐 DAC를 쓸 수 있는 상당히 다재다능한 기기인데요. 이 제품의 좀 특징이라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가닉 DAC가 채용돼 가지고 이제 에디션 허브 제품이 나왔다는 거고, 기존의 또 모델도 단종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름을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셀렉트 DSM 클래식이라는 모델로 클래식 허브라는 모델로 따로 또 존재를 해요. 두 가지 중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셀렉트 DSM은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DAC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구입하는 사람이 어떤 DAC를 내장할 거냐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스탠더드 DAC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가닉이 나오기 전에 카탈리스트 DAC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AKM의 4497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오가닉 최신형이죠. 디스크리트 DAC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DAC 칩셋을 하나만 쓰는 버전이 있지만 이거를 듀얼로 사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DAC 옵션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앰프 옵션도 있습니다. 앰프가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스트리밍 앰프, 매직 DSM처럼 그냥 따로 앰프를 두지 않고 그냥 이거를 네트워크 스트리머 겸 DAC 겸 앰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앰프 옵션을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되는 앰프는 클래스 D 50W, 채널당 50W급 앰프를 또 내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과의 여러 가지 이런 그 혼용을 위해서 HDMI, ARC 요거를 또 옵션으로 장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린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더 추가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래 멀티 채널 뭐 이런 걸로 운영하고 싶다면은 내부 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7.2 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모델을 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셀렉트 DSM에 대해서는 다양한 또 옵션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일단 셀렉트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이 DSM을 통해서 스피커로 직접 음악을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음악 들을 시스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셀렉트 DSM을 네트워크 스트리머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액티브 스피커를 매칭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는 린의 제품이고요. 클라이맥스 이그젝트 350이라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린은 뭐 패시브 스피커도 생산을 하지만 이 독자적인 이그젝트 링크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요. 이 제품과 자사의 이 DSM 시리즈를 연결하면 정말 완벽한 그런 자사의 그 순정 조합이 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운데 여기서 굉장히 또 그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이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디락 라이브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공간 최적화, 공간 보정 뭐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여러 가지 그 청취 상황들, 청취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그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음향적인 그런 그 특성을 세팅해 줍니다. 알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린의 순정 조합으로 사용하면은 이런 시너지를 누릴 수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음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음악을 들어보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Oh lover, hold on till I come back again. For these arms are growing tired, and my tails are wearing thin. If you're patient, I will surprise. And when you wake up, I'll have come. And all the anger will settle down, and we'll go do all the things we should have done. 'Cause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to bed. I'll be here if you will only come back home. Oh lover, I'm lost because the road I've chosen beckons me away.
네,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뭐 여러 청음 뭐 이런 세션을 진행할 때 항상 보컬 곡을 먼저 듣는데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들어보면은 린의 제품들의 일관적인 특성인데 뭐냐면은 린은 원래 아날로그 브랜드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물론 뭐 앰프나 뭐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턴테이블이 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랄까요? 그 어디 식당에 가면 항상 시그니처 메뉴가 있듯이 린의 시그니처 모델은 원래 LP1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이 린의 그 소스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소리는 디지털 그 설계 측면에서는 아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디지털의 그런 정말 높은 해상력과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아날로그 LP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코히어런스 이런 그 느낌들이 아주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말끔하게 빠져요. 예전에 어떤 CDP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에서 보면은 막 에스테릭이나 크렐 뭐 이런 뭐 마크 이런 거의 반대편에 좀 질감 위주의 제품들 CDP를 꼽자면 이제 린의 CDP가 있었거든요. 뭐 메리디안도 있었지만 이런 면이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에도 그대로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디카이먼의 톱시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저도 그 리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곡인데 레퍼런스 레코딩스라는 그 진짜 고해상도의 음원을 많이 레코딩하는 곳입니다. 이쪽 녹음의 가장 특징적인 거라면은 원래 좀 게인이 낮아요. 게인이 낮게 이렇게 녹음하는 이유는 다이내믹 레인지를 최대화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그 하드웨어에서 이 레퍼런스 레코딩의 다이내믹스를 어느 정도나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좀 하드웨어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린 같은 경우는 야금 처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뭐 큰 소리, 이런 소리를 잘 내는 기기들은 많습니다. 아주 뭐 중저가의 제품들도 그런 큰 소리는 잘 내요. 근데 오디오라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테스트하다 보면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특히 활용 점정을 찍는 거는 소스 기기인데요. 소스 기기에서 이 야금 처리,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를 잡아내지 못하면 그 이후에 아무리 뭐 앰프나 이런 것들이 재생을 잘하고 증폭을 잘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없던 소리가 다시 생겨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스 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셀렉트 DSM 이 기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확실히 미립자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소리 알갱이까지
아주 최대한 끌어내서, 그러니까 분해해서 들려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들을 때 디지털에도 느껴지는 어떤 분석적이거나 어떤 피로하거나 이런 느낌들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정말 고가의 하이엔드 아날로그 사운드를 듣는 것과 유사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녹음한 세 번째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곡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한 곡 들어봤는데요. 역시 또 얘기할 것들이 여기에서도 다이내믹스 부분입니다. 이 아주 다이내믹스라는 게 그 뭐냐면은 아주 작은 소리부터 조금 더 작은 소리, 그 다음에 더 큰 소리, 그리고 큰 소리와 더 큰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눠가지고 작은 소리들과의 대비를 이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라고 그러고, 큰 소리끼리의 또 대비, 이런 것들을 매크로 다이내믹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이내믹스가 좀 훼손되면 소리가 되게 밋밋하고 뭔가 억눌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이런 그 대편성 음악에서 그런 정말 그 커다란 무대에서 정말 박진감 넘치게 연출되는 그런 음악의 어떤 그 몰입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돼요. 매크로 다이내믹스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경우에 오히려 이제 소리가 이게 피크 레벨을 찍으면서 굉장히 좀 소리가 좀 찌그러진다든가 되게 듣기 피로한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소스기기도 꽤 많습니다. 이게 이 셀렉트 DSM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이게 분포가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여러 겹으로 아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아주 미세하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린은 예전에도 CDP 시절, 린의 뭐 혹시 CDP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사람한테 너무 이제 윽박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장 측면에서도 심도가 상당히 깊게 펼쳐집니다. 깊고 그리고 넓게 그렇게 펼쳐지는데, 아주 단시간만 정말 이렇게 아주 흥겹고 좀 오래 들으면 피로하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없고, 단시간 들어도 좋고 오래 들어도 피로감 없이 정말 음악에 좀 깊이 있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질감 표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음악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서 오늘 린의 DSM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제조사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내놓고 있고, 거기에 맞게 또 다양한 자체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내놓고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린이라는 그 브랜드는 이쪽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있어서는 거의 그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메이커이기 때문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음악을 레코딩하고 그거를 유통까지 하는 그런 독자적인 또 음반사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음질적인 부분에서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나 다른 회사와 다른 브랜드와 좀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운영해 봤지만 하드웨어적인 성능, 음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린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 리모트 앱의 완성도,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하이엔드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